편하게 계좌 개설로 내 계좌 10배, 100배 불어나라고. 배도 함께 콕 주문. 축의금 보낼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라고. 파 한 단도 콕 배송. 꼭 필요한 정보까지 플러스 되니까 2플러스 한우도 콕. 금융, 정보, 쇼핑까지 한 번에 콕. NH콕백. 콤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을 옆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가락공판장 부사장 이경철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주말 동안에 비가 좀 내렸습니다. 어떻게 좀 이 비가 우리 농촌에 도움이 됐을까요? 예, 중부지방의 경우 약 20mm 내외의 비가 내렸는데요. 그나마 농작물에 좀 도움은 됐지만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비가 거의 양이 많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좀 해갈에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네, 조금 더 비가 좀 많이 좀 내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네. 들었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요. 도시농업과 관련된 소식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최근 수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시농업인의 식품 가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식품 가공 기능사 자격 취득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기관과 전화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력 육성 팀장 노병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식품 가공 기능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또 운영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좀 어떤 취지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수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식품 가공 기능사 양성 자격증 취득 과정을 올해 처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과정은 수원 시민과 농업인들이 농산물 가공 기술에 대한 기본 능력을 배양하여 향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창업농을 육성하기 위한 사전 교육 차원에서 마련하였으며 자격 취득 후에는 농가 부업과 창업 희망자를 중심으로 성공적인 농업 분야 가공 창업을 위한 농식품 융복합 창업 보육 과정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사전 단계인 농산물 가공에 대한 기본 지식 교육과 국가 기술 자격증 취득을 통해 창업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농업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도시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이 수원시에 거주하는 도시 농업인의 인구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우리 수원시의 인구는 현재 약 125만 명 정도이고 이중 전업 농업 인구는 약 1만 명 정도입니다. 시민들이 텃밭을 가꾸거나 아파트 베란다, 옥상, 집 앞마당과 주변 등을 활용해 농작물을 가꾸는 도시농업 인구는 약 5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흔히 요즘 유행하는 소확행, 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도시농업인들은 집 주변과 시민농장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주변 농경지를 이용한 작은 텃밭에서 수확하여 바로 생식이 가능한 상추, 깻잎 등 쌈채소와 고추, 가지, 토마토, 호박, 감자,
고구마 등을 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 늘고요. 또 실제 농사일을 경험해보기 위한 분들이 좀 늘어나면서 도시농업 인구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수원시에서 진행하는 식품 가공 기능사 자격증 과정 어떤 사람들이 좀 지원을 할 수 있나요? 네, 농산물 가공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현재는 우리 수원시의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지역 농업인과 수원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이 교육 과정에 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어떤 교육 과정들로 또 이루어지게 되며 또 수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특히 좀 중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이번 그 식품 가공 기능사 과정은 사전 신청에 의해서 모집된 희망 교육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농, 축, 수산물, 식품 가공에 대한 이론과 기초 지식, 우유, 달걀, 품질 검사와 사과 젤리, 연제품 제조 등 실습 교육 4회를 포함하여 총 14회로 편성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교육 중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식품이니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 아닐까요? 네. 곧 여름철이 다가오니까 특히 식품위생과 안전 부분을 중점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자격증 취득 과정임을 감안하여 교육생 모두가 전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려서요. 수화기와 좀 가깝게 거리를 두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느 분야에서 좀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많이 궁금하시겠죠. 네. 식품 가공 기능사는 농축 수산물의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서 산업 현장에서 제조, 가공 업무를 담당할 기능 인력을 선발하는 국가 기술 자격 제도입니다. 앞으로 로컬 푸드의 유통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농산물 가공에 대한 수요 증가와 가공식품 관련 위생 법규가 강화됨에 따라 식품 관련 회사와 업체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인력이 필요할 것이며 농업인도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산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여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믿음과 신뢰의 바탕이 되는 농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등의 분야에서 그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앞으로 활동하는 기회가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수원시에서는 농업인들에게 어떤 좀 지원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수원시는 인구 125만의 수도권에서 가장 큰 중심 도시입니다. 바로 지역의 가장 큰 소비 시장을 갖추고 있어 타 지역보다 농산물 유통에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만 도시화로 인한 생산 기반과 재배 환경은 날로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한 안정 생산 기반 확충과 로컬 푸드 유통을 통한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와 노력 그리고 농식품 가공 교육을 통한 인식 전환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앞으로도 이렇게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교육들 많이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가락동 365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해 볼 농산물은요, 깻잎과 사과 그리고 피망입니다. 5월 21일 화요일이고요.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총 반입량부터 보겠습니다. 과일 916톤, 과일과지 1995톤, 일반 채소 4,906톤 반입됐습니다. 총 7,818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는 지금 1,368톤 정도 줄었습니다. 무부터 보시죠. 607톤 정도 반입이 됐네요. 어제는 726.3톤 반입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119톤 줄었습니다. 무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8,147원, 최고가 9,400원, 최저가는 7,300원에 낙찰됐고요. 어제 8,536원대였는데 어제보다는 하락세입니다. 389원 떨어졌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 보겠습니다. 5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소폭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5월 18일 가장 높았는데요. 1,600원을 기록했고요. 오늘 가격은 10,000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99,4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감자 보겠습니다. 263.3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206.4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 한 56톤, 57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감자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48,213원입니다. 최고가 53,000원, 최저가는 43,000원에 낙찰됐고요. 어제는 45,000원대였죠. 어제보단 올랐습니다. 2,692원 상승했네요.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보면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5월 15일이 가장 낮은 가격 48,000원이었고요. 그 이후부터 소폭이긴 했지만 상승세 나타내면서 오늘은 53,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금치입니다. 72.5톤 정도 반입이 됐습니다. 어제는 78톤 정도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한 5.7톤 정도 줄었습니다. 네, 시금치 4kg 상품 기준 평가 7,238원, 최고가 8,000원, 최저가는 6,800원에 낙찰됐습니다. 어제는 7,700원대였죠. 어제보다 떨어졌습니다. 544원 하락세입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보면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5월 15일 9,700원이었다가요. 보시다시피 하락세를 나타냈었는데 어제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다가 또다시 오늘은 또 떨어졌습니다. 8,000원을 기록했네요. 네, 계속해서 쑥갓도 보시죠. 21.37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20.39톤을 기록했었네요. 어제보다는 한 0.9톤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쑥갓 4kg 상품 기준 평균가 6,696원, 최고가 7,300원, 최저가는 6,200원을 기록했고요. 어제는 7,000원대였는데 어제보다도 떨어졌네요. 380원 하락하면서 6,696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보겠습니다. 30일 기준이고요.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올해의 시세가 더 낮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6,696원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시세 낮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이천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 기록했습니다. 7,200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는 성남시가 가장 높았네요. 5,944원에 낙찰됐습니다. 아스파라거스입니다. 1kg 상품 기준으로 평균가는 7,817원, 최고가는 8,500원, 최저가는 7,500원을 기록했고요. 어제도 7,800원대긴 했는데 오늘 시세가 좀 더 높습니다. 16원 더 상승했네요. 네, 지난해와 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난해 같은 경우는 21,000원대까지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시세가 낮게 형성되면서 가장 높은 가격 13,586원이었습니다. 자, 이 시세가요, 오늘까지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면서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낮게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구군이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을 기록했네요. 최고가 8,000원, 평균가는 6,901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다음은 브로콜리입니다. 46톤 정도 반입이 됐습니다. 어제는 89톤 정도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43톤 정도 줄었습니다. 네, 브로콜리 8kg 상품 기준 평균가 21,823원, 최고가 24,000원, 최저가는 19,000원을 기록했고요. 어제 19,000원대였는데 어제보다 올랐습니다. 2,689원 상승세 나타내면서 21,823원을 기록했네요. 자, 지난해와 또 비교해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된 기간이 더 길었습니다. 하지만 5월 14일부터 상황이 역전되면서 소폭이긴 하지만 지난해와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보다 지난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괴산군이 최고가 평가 모두 가장 높은 가격 기록했네요. 최고가 24,000원, 평균가는 18,536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깻잎입니다. 깻잎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깻잎 오늘 45.29톤 반입됐네요. 어제 같은 경우는 한 69.5톤 정도 반입이 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줄었습니다. 한 24톤 정도 줄었네요.
깻잎 백속 상품 기준 평균가 14,570원, 최고가 2,500원, 최저가는 13,000원을 기록했고요. 어제도 14,000원대긴 했는데 오늘 시세가 더 떨어졌습니다. 304원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겠습니다. 5월 15일이 가장 높은 가격 24,500원이었고요. 그 이후 하락세 나타내면서 5월 17일 가장 낮은 가격 25,00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상승 흐름을 나타낸 듯 싶었는데 19일 기점으로는 다시 조금씩 빠지고 있네요. 오늘 가격 25,000원입니다. 네, 지난해와 비교해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4월 22일부터 5월 6일 전까지만 해도 지난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돼 있었는데 5월 6일 기점으로 바뀌었죠.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지난해와 올해 거의 비슷한 시세에 형성이 됐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깻잎 경남 밀양시 1,558원에 낙찰됐습니다. 충남 금산구는 11,301원을 기록했고요. 네, 충남 서천구는 12,533원에 낙찰됐네요. 자,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22,000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는 서천군이 가장 높았네요. 12,533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오늘의 채소 깻잎에 대한 상황 전문가와 함께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깻잎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사장님, 이번 달 깻잎 반입량부터 먼저 좀 짚어주시죠. 예, 지난주에 그 깻잎 일평균 반입량은 49톤인데요. 전년 동기 50톤과 비교하면은 반입 물량은 비슷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시세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비슷한가요? 예, 시세는 그 백속 3kg 기준 상품으로 봤을 때 평균 17,000원인데 전년도는 16,600원입니다. 그래서 시세도 역시 전년도와 좀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자, 그럼 현재 주 출하지 또 품질은 또 어떤 상황인지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주 출하지는 지금 경남 밀양과 충남 금산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하절기에 접어들면서 충남 금산 지역의 깻잎 물량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예. 네. 깻잎의 품질은 대체적으로 양호합니다만 경남 밀양 지역들의 그 깻잎들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쪽 지역은 다소 품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좀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어떻게 네. 날씨 영향도 있지 않을까요? 날씨의 영향도 분명히 있고요. 네네. 그래서 그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환기라든가 온도 조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필요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깻잎은 하우스 재배 작물이라서 관리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온도 관리 방법 더불어서 깻잎 농가가 좀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그 하우스 내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해서 주 야간에 그 환기를 적절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깻잎은 그 도매시장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했을 때 가장 많이 적발되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그 PLS 제도의 허용 기준에 초과되지 않게끔 농가에서는 잔류 그 농약 살포 기준을 준수하여서 출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출하할 때 특히나 유의할 점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좀 잘 신경을 써야 될까요? 예, 그 기온이 점차 올라가기 때문에 그 선도 유지가 최선입니다. 예. 그래서 그 박스 포장 시에 테이프로 그 밀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노끈으로 십자 묶음을 해서 호흡률이 조절될 수 있게끔 출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근데 현재 돼지고기 값이 오르고 있잖아요. 아마 같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 깻잎의 시세나 또 소비에 좀 영향이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떤가요? 예, 아무래도 뭐 삼겹살과 깻잎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요. 삼겹살 가격이 오름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삼겹살 구매를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깻잎도 역시 소비에 좋지 않게 그런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데요. 하지만은 올해 쌈채류들이 소비가 좀 안 좋았지만 깻잎의 경우에는 가정에서 간장 깻잎 등 밑반찬으로 많이 쓰시기 때문에 깻잎의 경우는 소비 상황이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좀 않습니다.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다음 달 6월 깻잎 소비 상황은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신가요? 예, 6월부터는 금산 깻잎의 출하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소비 상황도 꾸준하게 늘 것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5월 마지막 주에 반입량과 시세까지 좀 전망을 해주시죠. 네, 반입량은 일평균 50톤 수준으로 비슷하겠고요. 시세는 그 약 보합을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채소 깻잎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과일 시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과일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마토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346.8톤 반입됐고요. 어제 417.9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71.13톤 물량 감소했습니다. 토마토 5kg 상품 기준 평균가 6,152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7,000원, 최저가 6,000원이었고요. 자, 어제와 비교해 봤을 때 어제는 6,300원대, 오늘은 6,100원대까지 떨어졌고요. 어제보다 150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평균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대체적으로 지난해 가격이 좀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4월 27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와 올해 가격 차가 좀 컸는데요. 이 가격 차는 점점 줄어들었고, 자 보시면 5월 14일에만 반짝 올해 가격이 높았다가 다시 지난해 가격이 상승하면서 오늘 가격 6,152원으로 지난해보다 낮은 시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대추 방울 토마토입니다. 3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8,146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최고가는 만원, 최저가 7,5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7,600원대였고요. 오늘 8,100원대까지 올랐네요. 어제보다 453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역시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4월 22일 같은 경우는 올해 가격이 더 높았고요. 15,239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올해 가격이 하락하면서 4월 27일 때부터 5월 6일 정도까지는 지난해 가격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다시 올해 가격이 좀 상승하면서 올해 가격이 높은가 싶더니 오늘 가격 보시면 8,146원으로 지난해보다 낮은 시세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멜론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오늘 28.42톤 반입됐고요. 어제 30.34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1.9톤 정도 물량 감소했습니다. 머스크멜론입니다. 5kg 상품 기준이고요. 자, 오늘은 29,000원대, 어제는 3만 원대 가격이었습니다. 어제보다 1,348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최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5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는 상승세였는데요. 5월 17일 가격 보시면 36,000원까지 최고가가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좀 많이 빠졌고 5월 18일부터는 다시 좀 소폭 하락세를 보이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3만 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31,000원이었고요. 평균가는 24,916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참외 반입 물량도 보시죠. 오늘 265.6톤 반입됐고요. 어제 314.4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48.78톤 감소했습니다. 자, 참외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오늘은 3만 원대, 어제는 29,000원대였습니다. 자, 어제보다 638원 평균가 상승했고요.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자, 5월 16일이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최고가였는데요. 31,000원 기록했고요. 이후에 좀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면서 어제 가격 보시면 35,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 오늘 1,000원이 빠지면서 오늘 가격 34,000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주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에서 가장 높았네요. 최고가는 65,000원이었고요. 평균가는 24,058원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은 사과입니다. 사과 반입 물량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반입 물량 93.92톤입니다. 어제는 159.5톤 반입됐었는데요. 어제보다 65.56톤 물량 감소했습니다. 사과 로얄 부사 품종입니다. 10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는 29,307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7,000원, 최저가 24,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36,000원대였고요. 오늘 3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9,0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7,195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한눈에 보실 수 있다시피 올해 가격이 대체적으로 좀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5월 6일 때에 좀 올해 가격이 좀 하락하면서 잠깐 지난해 가격이 높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5월 6일을 기점으로 올해 가격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5월 14일 보시면 격차가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올해 가격 41,164원이었고요. 또 5월 14일 기점으로 올해 가격이 다시 하락하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29,307원으로 하락은 했지만 지난해보다 높은 시세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북 청송군이 28,828원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사과 미시마 품종 함께 보시겠습니다. 10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31,265원 기록했습니다. 최고가는 38,000원, 최저가 27,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34,000원대였고요. 오늘은 31,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2,746원 가격 하락했네요. 자, 역시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이고요.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22일 올해 가격이 더 높았는데요. 하지만 22일 기점으로 좀 올해 가격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27일 가격 보시면 21,876원을 기록했죠. 이 시기에는 지난해 가격이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27일 기점으로 다시 좀 올해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좀 올해 가격이 높았다가 자, 5월 14일에만 지난해 가격이 상승하면서 지난해 가격이 반짝 높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분위기가 바뀌었죠. 오늘 가격 보시면 31,265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시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송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네요. 7만 원을 기록했고요. 이어서 영천시가 58,000원이었고요. 평균가 중에서는 영천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28,717원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사과 부사 품종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1,906원 낙찰됐고요. 최고가는 27,000원, 최저가 2만 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28,000원대, 오늘 많이 떨어졌습니다. 21,000원대까지 떨어졌고요. 어제보다 6,479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사과 부사 품종 같은 경우도 올해 가격이 대체로 좀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5월 2일 가격 보시면 42,629원으로 지난해와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날을 기점으로 올해 가격이 좀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격차는 많이 좁아들었고요. 5월 14일 이후에는 또 지난해 가격이 높았습니다. 오늘 가격 보시면 21,906원으로 지난해보다 낮은 시세가 됐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천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3만 원이었고요. 평균가 21,815원이었습니다. 자, 이쯤이면 이경합 팜캐스터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경합 팜캐스터가 준비하고 있는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합입니다. 오늘도 가락동에서 펼쳐지는 우리 농산물들의 생생한 경매 상황을요 가장 발빠르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곳 가락동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오늘 가락동에서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은요. 국민 과일, 대표 과일이죠. 바로 사과에 대한 경매 상황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요, 사과하면요, 사과에 대한 모양보다도 바로 우리 윤충권 경매사님이 바로 떠오르거든요.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어때요? 지금 이제 사과하면은 이제 사과에 대한 어떤 모양보다도 경매사님 얼굴이 딱 먼저 떠올라요. 어우, 좋은 인상입니다. 네, 그래요? 네. 아까는 와이프한테 저기 혼난다면서요. 아, 그렇죠. 사과는 사과로 얘기해야지. 아, 그렇다고 제가 뭐 경매사님을 좋아하고 사모하는 게 아니고 괜찮습니다. 그만큼 뭐 괜찮으세요? 예. 오늘 혼나시겠네. 그만큼 이제 뭐 과일 대표 경매사님 사과하면은 이제 경매사님 가장 먼저 떠오른다 이 이야기고요. 네. 전반적으로 이 분위기대로 우리가 이제는 정말 더 본격적으로 이제 가락동 365 시작한 지 꽤 됐잖아요, 경매사님. 그렇죠. 예. 그리고 네. 가장 많이 만난 우리 과일 경매사님이 또 우리 윤충권 경매사님이세요. 아우, 영광입니다. 네, 아유 제가 더 영광이죠. 늘 바쁜 시간 이렇게 쪼개서 지금 또 우리 방송을 위해서 나와 주시는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발로 뛰면서 우리 농민들의 어떤 그 가려운 부분을 우리가 좀 긁어주자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만큼은 농민의 효자손 어때요? 효자손.
아, 좋은 좋아요? 얘기입니다. 네, 오늘 확실히 긁어주자고요. 예, 가려보는. 그렇죠. 자, 전반적으로 이번 주 시작하면서 우리 사과에 대한 경매 분위기부터 한번 좀 짚어볼까요? 어땠어요? 지금 이제 낮 기온이 30도를 상회하다 보니까 그 소비가 좀 덜 돼가지고 사실 경매는 뭐 4월 달보다는 그다지 원활한 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저도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청과 쪽을 한번 쭉 둘러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반입된 게 수박 좀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 옆에 지금 토마토도 꽤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메론도 소폭 지금 반입된 상황인데 사과가 안 보였어. 좀 걱정했거든요. 예. 사과는 이제 아침에 보통 8시 반 정도에 경매를 시작하니까 지금 입고 시간대가 보통 12시 이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벽 3, 4시 정도에 많이 하역을 하니까 이제 사과가 청송이라든지 영주, 안동 이렇게 먼 지역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오는 시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절을 좀 하신 거네요. 좀 시간 조절을 해서 좀 경매장이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제철 과일들한테 좀 소폭 좀 밀린 그런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경매 시간이 이제 계절 과일은 12시부터가 우리 과일을 시작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사과배는 좀 이제 뒤로 경매가? 뒤로 하니까 매장을 활용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그리고 좀 체계적인 좀 관리가 좀 더 잘 예, 되어 예.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사과 오늘 아침 이제 반입 양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그럼 예. 어느 정도 좀 들어와 있어요? 전주에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화요일 날 전주에는 90톤이 반입이 되었고 오늘은 가락시장 전체가 93톤. 저희 농협 이제 가락 건반장은 21톤이 반입이 되었습니다. 네, 지난주하고 좀 차이를 보여요. 조금 늘어났죠? 이제 요일마다 차이는 있는데요. 이제 전주보다는 3톤이 늘어났는데 주간 단위로 보면은 20% 이상 지금 현재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좀 저장 사과이다 보니까 네, 지금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 반량이 감소한 모습을 좀 띠고 있고요. 자, 우리 농민의 효자손이 오늘만큼은 더 확실히 되어주기로 한 만큼 예. 가장 간지러운 건 뭡니까? 경락가입니다. 경락가죠. 네, 그렇죠. 예. 그 가격을 좀 공개해 주세요. 얼마 형성했어요 오늘? 예. 오늘 10kg 특분 기준으로 하면은 30내가 33,000원부터 38,000원, 35내가 28,000원부터 33,000원 정도에 많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소비자들 가장 많이 찾는 이제 기준 한 중상품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일반 소비자분들은 이제 2만 원대 중반에서 5반 정도 많이 찾으시고 이제 좀 약간 고급 유통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하신 특품 네. 이런 쪽으로 많이 좀 납품이 되고 있고 일반 소비자들은 2만 원대 중반부터 5반 네. 그 정도가 많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좀 평균 가격인데 좀 비중은 한 어느 쪽가 좀 많이 차지하나요? 아무래도 한 2만 원 중반 정도 가격이 가장 좀 많죠, 비중은? 지금 그렇죠. 2만 중반 5반대가 제일 많고 앞에 말씀드리는 그런 가격대는 20% 정도 그 정도의 농가들 뿐입니다. 네, 지금 현재 요 정도 시세면요, 변매사님 한 어느 정도 좀 형성하고 있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이제 농가들 기대 심리에는 많이 못 미치는데 실제적으로 소비가 좀 둔화되다 보니까 4월 달보다는 뭐 평균 4, 5천 정도가 하락된 그런 시세흐름입니다. 네, 좀 떨어져 있어요. 아무래도 좀 차이를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좀 품질을 좀 우리가 점검을 해볼게요. 아무래도 좀 저장 사과다 보니까 지금 요 시점에 들어오는 사과 품질은 좀 어때요? 좀 보여주세요, 김 회사님. 예. 이렇게 이제 사과가 좀 차별이 좀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에 어떤 쪽이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더 좋죠. 빨간 거? 예. 근데 이제 좀 지역별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양호한 편이고 이게 이제 이 깔이 좋아도 네. 이게 쪼개다 보면은 약간 갈변 현상이 오는 게 극소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좀 민원 처리에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주 지금 극소수. 요 빨간 요 사과들이 속은 또 그렇게 갈변 현상이 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아주 극소수인데 이제 안에 우리가 말하는 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꿀 이제 있어야지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표준어로 하면 밀병이라 그러는데 그 부분들이 봄철이 지나면서 이렇게 완전히 퍼지지를 않고 좀 진한 그런 밀병들은 이제 갈변 현상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경매사님 맛있던데요? 예? 그렇죠. 네. 그게 이제 3월 정도까지는 그게 아주 맛있는데 네. 이제 4월달, 5월달 늘어서면서 그게 말하는 이제 약간 끊겨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갈변 현상이라 그러는데 그게 오므로 해서 상품성의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크게 많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우리가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현재 그 중도메인들의 사과 구매력은 좀 어떤 상황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리듯이 낮 기온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게 소비량이 좀 많이 감소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매인 재고량이 생각 외로 좀 많이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구매력은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떨어지지만은 사실 연중 사계절 내내 사랑받는 게 또 우리 사과 아니겠습니까? 예, 그 방송 시작 전에 제가 마신 거 뭔지 보셨죠? 예. 아, 사과 주스요? 예, 사과 주스. 예, 일단 달고 다닙니다. 예, 사과를 먹으면 이뻐진다 알고 계시죠? 아유, 그럼요. 저는 정말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잖아 지금 현재 가장 그 좋은 가격 받는 사과 예. 하면은 어떤 지역이에요? 지역적으로는 청송사과가 매년 뭐 끝까지 1등을 유지를 하고요. 얼마 받았어요, 경매가? 시세를 보면은 상위 1% 물건 같은 경우는 그 10kg 20원에가 그 7만에서 8만까지 형성되고 그다음 30내가 5만 5천, 6만 원까지 형성되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와, 잠깐만요. 경락가가 7, 8만 원이면은 예. 소비자가도 이제 그 이상이 될 텐데 일단 좀 차이가 뭐예요? 좀 청송만의 어떤 특별함이 있나요? 좀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데 거기가 고지대에다가 일교차가 심하고 그다음에 뭐니 해도 선별 작업이 아주 철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비자들의 그 인지도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가격도 이렇게 상승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사과 자체도 아주 맛있습니다. 네, 맛이 좋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실내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청송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좀 믿고 먹을 수 있다. 맛있는 사과다. 더불어서 윤충권 하면은 사과. 믿고 경매할 수 있는 좀 확실한 경매사님이다. 이경화 하면은 어떤 생각이? 전 예쁘다고 생각밖에 안 하는데. 막 더듬더듬거리시면서 지금 저장사과인데 언제까지 좀 반입되나요? 지금 만날 수 있는 기간. 예. 저장사과는 통상 우리가 8월 중순까지 입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하루에 200짝, 뭐 300짝 그 정도인데요. 네. 일단 아오리 사과하고 맞물릴 것 같이 출하 시기가 맞물릴 정도로 8월 중순까지는 뭐 꾸준하게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계속해서 좀 오랜 기간 좀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자, 다음 주까지 좀 짧게나마 좀 경락가 어떻게 형성할지 좀 짚어주세요. 네. 지금 현재 중도메인들의 그 좀 재고를 좀 소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과 좀 출하량이 점차 감소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 주에는 소폭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쭉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제가 모을까요? 예, 고맙습니다. 자, 사과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봤습니다. 뭐 청송사가 최고 경락가 7, 8만 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하지만요, 타지에 계신 분들도 좀 잘 청송에 대한 사과들 좀 더 분석을 해보시면요, 철저한 또 관리, 철저한 선별만이 좋은 시세를 받을 수 있는 바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철저한 선별하셔서 이 가락동을 잘 올려보내주시면요, 또 좋은 가격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과에 대한 경매 상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이경철 부사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 반입량부터 살펴볼까요? 어떤가요? 예, 지난주에 그 반입량은 일평균 그 105톤으로서 전년 동기 128톤 대비해서 20% 정도 물량이 감소했습니다. 네, 자, 물량이 감소했으면 시세는 좀 올랐나요? 예, 부사 미시마 10kg 상품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지난주에 29,100원의 평균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에 27,200원에 비하면은 약 7%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지난해 그 기상 여건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가격이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럼 품질은 어떻습니까? 품질은 아까 경매사님도 말씀했지만은 네. 재고 그 기술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네. 지금 품질은 대체적으로 좀 양호한 상황입니다. 네, 자, 현재 사과 농가가 어떤 작업 시기인지도 궁금하고요. 해당 작업 중에 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은 그 사과 농가들이 1차 적과를 하는 시기입니다. 지난 5월 7일 갑작스런 그 저온 현상으로 꽃에 냉해를 입어서 그 꽃 쏟기를 못한 농가들이 많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앞으로 3차례에 걸쳐서 그 사과 그 적과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 그 적과 작업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건실한 사과가 생육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사과 농가 좀 힘들어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좀 관련이 있나요? 네, 인력 확보가 제일 네.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사과의 그 적과 시기하고 모내기철의 시기가 이게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 인력 부족으로 적과 시기가 지연될 우려가 좀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손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이신데 어떤 좀 해결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그 사과 배등 그 적과 작업은 좀 아주 그 단순한 작업입니다. 따라서 적과 시기에 인력이 부족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 지역의 분여회라든가 각 단체들과 자매 결연 체계를 상시 유지해서 노동력을 제공받는 것입니다. 네. 이로써 그 분여회 등 각 단체들은 농촌 체험도 하고 일손 돕기도 하고 그리고 수확철에 본인이 그 적과한 나무를 사과 따기 체험을 함으로써 농촌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입니다. 네. 또한 농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판매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도 올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어제는 좀 쌀쌀하긴 했는데요. 요즘 사실 낮 기온이 지금 최고 한 30도까지도 네, 올라가면서 낮 기온이 많이 올라가죠. 네, 더워졌는데요. 좀 이런 급격하게 기온이 상승하면서 병충해 발생은 없는지 이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네, 지금 이쯤 때면은 해충인 노린재류가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네. 특히 이제 새순이나 그 어린 과실에 피해를 주는 애무니고리 장립노린재가 발생하는 시기인데요. 그 산의 그 주변이나 산 밑에 위치한 과수원에서 피해가 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노린재류를 포획하는 데 있어서는 페로몬 트랩을 설치를 해서 포획 밀도가 트랩당 50에서 100마리 정도의 그 포획이 됐을 때는 바로 적용 약제를 적기에 그 살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해충 예방과 또 피해를 줄이는데 또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5월 마지막 주 반입량과 또 시세도 전망을 해주시죠. 예, 반입량은 약 5% 정도 감소를 하고요. 네. 시세는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사과의 시세와 추 전망까지 살펴봤는데요. 앞서 저희가 이야기하면서도 나왔지만 적과 시기에 따른 일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농업 관련 업계에 관심이 좀 많아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저희는 집중 분석 코너 이어집니다. 네, 오늘 집중 분석에서 살펴볼 품목은 피망입니다. 네, 오늘 피망 30.16톤 반입됐네요. 어제는 35.66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5.4톤 정도 줄었습니다. 네, 청피망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1,374원, 최고가는 36,000원, 최저가는 27,000원을 기록했고요. 어제 36,000원대였는데 시세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등락가 보시면 4,804원 떨어진 가격입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 보겠습니다. 최고가고요. 5월 16일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가격 떨어지고 있습니다. 5월 16일이 이 기간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었는데요. 56,000원을 기록했고요. 오늘 가격을 보시면 36,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4월 20일 이 시기 초반 같은 경우는 지난해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5월 6일, 5월 초반부터는 시세가 좀 다르게 형성이 되면서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됐었고요. 그 상황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31,374원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시세 높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청피망 경남 진주시가 19,054원입니다. 네, 전남 나주시는 25,605원에 낙찰됐고요. 네, 강원 평창군은 32,294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남구가 최고가 중에선 가장 높았네요. 4만 원을 기록했고요. 평균가는 평창군입니다. 32,294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홍피망도 보시죠.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6,639원입니다. 최고가 41,000원, 최저가는 25,000원에 낙찰됐고요. 어제 33,000원대였습니다. 어제보다 시세 2,535원 떨어지면서 36,639원의 평균가를 기록했네요.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5월 15일 가장 높았죠. 44,000원을 기록했고요. 그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5월 17일 4만 원 아래 38,000원을 나타냈습니다. 그 시세 계속해서 비슷하게 유지가 되다가 19일 때 반짝 상승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소폭 떨어졌습니다. 41,000원에 거래됐네요. 네, 지난해 30일과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4월 20일 같은 경우는 소폭이긴 했지만 올해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됐었는데 이 이후에 올해는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상황이 바뀌었었습니다. 5월 2일 전까지만 해도 지난해세가 더 높게 또 형성이 됐었고요. 하지만 지금 반짝 5월 1일에 다시 올해세가 높게 형성되는 구간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보시다시피 상황이 달라지면서 지난해세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높은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세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낮게 형성돼 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홍피망 경남 진주시가 17,056원에 거래됐고요. 네, 경남 고성군은 3,000원에 거래됐네요. 네, 경남 창녕군은 6,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가격 기록했습니다. 최고가 65,500원이고요. 평균가는 17,056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이렇게 피망에 대한 경매 상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경아 팜캐스터. 네, 계속해서요. 가락동에서 경매 상황 좀 꼼꼼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경매사님 바로 나와주셨는데요.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청과 피망 경매과장 최영석입니다. 네, 경매사님 반갑습니다. 경매사님, 근데 어디 다녀오셨어요? 오늘 이렇게 좀 더 피부톤이 건강해 보이셨어요. 좀 탔어요, 얼굴이? 예. 휴가를 좀 조기에 다녀왔습니다. 아, 벌써 여름 휴가를 다녀오셨어요? 예. 어디로 가셨어요? 고향 신안에 다녀왔습니다. 신안! 아, 진짜 우리가 더워지긴 했네요. 예. 휴가를 너무 일찍 지금 가락동에 가장 먼저 다녀오신 것 같은데 예, 어디 맞습니다. 즐거운 시간 좀 보내고 오셨나요? 예. 시골에서 아버님이 대파 농사를 하시는데 대파! 예. 올해 시세가 좀 좋지 않아가지고 아, 그 폐기 처분하는데 좀 도와드리고 왔습니다. 아, 예, 제가 너무 신나게 휴가 다녀온 거 좀 부러워가지고 지금 예, 핀잔 주려고 그랬더니 아버님 지금 대파 농사를 지시는데 지금 산지 상황 어때? 좀 많이 안 좋죠? 예. 예, 지금은 이제 범기작 대파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나아진 상황입니다. 이제 겨울작 물건들, 겨울작 상품들은 전체적으로 재배 면적이 늘다 보니까 좀 시세가 안 좋아서 좀 폐기를 하고 왔습니다. 네, 아이고 좀 즐거운 좀 연휴 좀 휴가를 보내셔야 되는데 아유 우리 아버님 아무쪼록 저희도 좀 열심히 가락동에서 좀 홍보 많이 할 테니까 대파가 좀 최선을 다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그래도 좀 즐거운 효도하는 그런 휴가를 보내고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나름대로 효도하고 온 거죠. 네, 와이프는 별로 안 좋아했겠네요. 네, 뭐 와이프하고 동네 사람들은 뭐 시골에 농사지로 내려온 줄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다뤄볼 게 바로 피망에 대한 우리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시작하면서 피망에 대한 경매 분위기는 좀 어때요? 괜찮았나요? 예, 앞전 주 전주 같은 경우는 이제 피망이 이제 시장에 공백기가 생겼습니다. 물량 공백기가 그러다 보니까 큰 폭으로 시가 상승했는데 이번 주 들어서 반입량이 지난주보다 한 같은 어제 월요일 기준 한 6톤 정도 증가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는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말 그대로 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해서 뭐 그래도 시작 지금 화요일이면 이제 주 초기 때문에 분위기 좀 좋은 흐름으로 시작을 한 것 같은데요. 먼저 좀 반입량 좀 6톤 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좀 지난주 대비 6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증가한 상황이죠. 네, 그럼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어제 같은 경우 반입량이 한 30톤 정도 들어왔습니다. 네. 30톤 정도. 작년 한 동기간 대비 어때 반입량의 차이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작년 동기간 대비 반입량이 많이 감소한 상황이죠. 많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보편적으로 전년 대비 한 40톤 정도 가락시장이 입고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30톤이니까 뭐 상대적으로 반입량은 적고 시세는 좀 높은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예. 아니 반입량이 좀 왜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지금 범기작 그러니까 전라도 일원의 피망류들이 지금 성출하돼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산지 고온과 낮에 산지 고온과 저녁에 이제 밤기온이 차다 보니까 작물들이 생육이 전체적으로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출하돼야 될 피망들이 출하 시점이 좀 뒤로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좀 뒤로 이제 밀리는 상황 때문에 이런 반입량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서두에 이제 사과 경매 상황 전해드릴 때 오늘만큼 농민들의 좀
효자손이 되어주겠다. 예, 간지러운 부분을 좀 긁어. 어디 간지러운 데 있으세요? 아니, 저는 예, 저는 경매사님을 긁어드리고 우리 경매사님은 농민의 간지러운 부분을 좀 긁어줘야 되는데 가격이 가장 궁금합니다. 예, 피망 경락가 지금 오늘 얼마 좀 형성한 상황이에요? 지금 뭐 전라도 일원이나 강원도 일원의 해품 기준으로 해가지고 3만 원에서 4만 원대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전년 대비는 좀 높은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전년도보다는 좀 높은 상황이지만은 지난주보다 좀 떨어졌죠. 예, 지난주 대비 한 10,000원 정도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지난주 같은 경우 반입량이 20톤대밖에 형성이 안 됐던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농민들에게는 물량이 좀 출하되고 시세가 어느 정도 안정세로 잡히는 게 더 이득인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간지러운 부분을 좀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만큼 요 정도 시세 형성이면은 좀 어느 정도 흐름이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 예. 그 3에서 4만 원대 시세 같은 경우는 그 뭐 중도매인들도 판매하기 이제 원활한 상황이고 네. 또 소비자들도 아니 생산자들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지금 이 시점의 피망의 이제 시세 흐름은 그래도 좀 안정권에 들어서 있다 예, 이렇게 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맘때 들어오는 피망 품질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볼게요. 예, 예. 가져오셨나요? 예, 피망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근데 얘 피망이 경매사님 좀 이렇게 통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경매사님 닮아서 그런지 유난히 좀 길쭉길쭉하네요. 좀 크다가는 그냥 그 오이막고추 되겠어요. 하도 길어져가지고.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지금 해품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모양새가 균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이제 1그룹도 아니고 2그룹 정도 수확 시점이 되면은 어느 정도 모양이 이제 갖춰가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리고 그 지금 뭐 이게 이 물건이 강원도 평창 물건인데 지금 색택 같은 경우는 이 강원도 평창 물건을 따라올 물건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들, 이 상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 시세를 이제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최고 시세 어디까지 받은 거예요? 그 전주 같은 경우는 5만 원 9천 원대까지 6만 원까지도 나왔었습니다. 와, 그런데 피망 가격 그 정도면 굉장히 높은 가격 아니에요? 예, 엄청 좋은 가격이죠. 예. 예. 그런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3에서 4만 원대 안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좀 뭐 좋은 가격 이제 받는 뭐 지역 살짝 짚어주셨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가락동에 이제 반입되는 우리 예. 피망들 주출하 지역 하면은 어디서 많이 지금 올라오고들 있어요? 지금 가락 그 반입 물량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그 경상도 진주 지역입니다. 진주 지역이 지금 가락시장 반입량 중에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상대적으로 범기장 물건인 해품인 범기장 물건인 전라도 이런 지역 물건하고 강원도 지역 물건 그 물건들이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짚어주신 게 이제 주를 이루는 게 이제 진주 지역에서 예. 올라온 피망이 이제 주출하 지역인데 거의 한 70% 정도 네, 7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많은 양을 차지하는 이유가 뭐 진주 지역만의 어떤 특별함이 있는 건가요? 예, 진주 같은 경우는 동기작 주산지입니다. 동기작 주산지가 지금 현 시점부터 이제 좀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량 기준으로는 이제 진주 쪽이 지금 많은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좀 말씀해주신 대로 그러면은 뭐 동기작이면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이네요. 지금 진주는. 예.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그럼 전라도 지역으로 예, 전라도 이동을 지역. 하는 건가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전라도 지역 같은 경우 지금 원래 5월 초순부터 어느 정도 출하가 돼야 되는데 지금 5월 중순부터 출하가 좀 늦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장에는 약간 공백기가 생겼던 그런 상황이고요. 예. 네. 자, 그 중에 지금 뭐 진주 지역에서 올라오는 피망이 이제 가락동인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높은 가격을 받는 예, 아까도 살짝 짚어주셨는데 자 어딘가요? 전라도 및 강원도 평창입니다. 네. 아니 평창이 일단 좀 추운 곳이잖아요. 예, 예. 예, 추운 곳에 우리 피망이 좀 잘 자라나요? 예, 뭐 지역에 따라 상품성의 차이는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 평창 지역 같은 경우는 가온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지역이 나올 때 이제 같이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 좀 상품성도 더 훨씬 좋은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아무래도 좀 품질이 좀 뛰어나다. 그렇기 예. 때문에 좀 좋은 시세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에 좀 반해서 네. 좀 가격이 좀 떨어지는 피망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지금 가격이 조금 안 좋은 상황 같은 경우는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뭐 경상도 지역 상품들입니다. 그 실제로 지금 저 평피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되는데 약간 반홍과라든가 뭐 기형성이 혼입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세가 좀 저렴하게 형성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오늘 이제 가져온 이 피망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좀 좋은 시세를 받는 이제 피망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눈에 이렇게 둘러봐도 색택에는 전혀 무리가 없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반홍기 그러니까 한
좀 한쪽 부분이 좀 붉은 빛깔 띠는 예. 요런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면 좀 아무래도 제 시세를 못 받는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짚어주시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마트에 살 때 붉은 기운 이거 좋은 거 아니야? 그러냐 그렇게 덥석덥석 잡았었거든요. 아닙니다. 예. 네, 반원가들 같은 경우는 현저하게 시세가 저렴하게 나옵니다. 예. 네, 그래서 좀 이렇게 고른 요런 빛깔, 요런 좀 색택을 좀 잘 띠고 또 피망도 경도 부분이 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경도도 예. 또 상대적으로 우수해야 되죠. 네, 예. 경도 한번 소리 한번 들려주세요. 예. 아우 먹고 싶다. 예. 하나 있습니다. 드십시오. 예, 제가 먹을게요. 자, 와, 요 정도 이제 경도 이러면 아삭함이 좀 묻어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피망은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번 주죠. 좀 예. 어떻게 뭐 경매 상황 좀 진행이 될까요? 이번 주까지는 범기자 각인 그 전라도 이론의 물건들이 성출하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 주까지는 시세를 보합세를 보고 있고 다음 주 정도 같은 경우는 전라도 물건들이 성출화될 것 같으니까 뭐 적정 스펙이 되면은 생산 농가분께서는 적정 스펙이 되면은 출하를 미루지 마시고 바로바로 출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좀 이럴 때일수록 좀 적시적소에 좀 바로바로 좀 네. 출하해서 선별해서 올려 보내주시는 게 또 가락동 제가 받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휴가를요 지금 뭐 신안에 가셔가지고 대파 좀 안 좋은 소식까지 좀 같이 전해주셨는데 휴가 또 가실 건가요? 예, 또 가야죠. 예, 이번에는 어디로 가실 거예요? 예, 가정과 함께 네. 와이프가 가자는 대로 갈 것 같습니다. 가자는 대로? 예, 알겠습니다. 또 고향으로 가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상 피망에 대한 경매 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팜캐스터 이경화였고요. 예, 서울청각 피망경매사 최영석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피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망 이번 달 반입량 지난해 동기간 대비 어떤가요? 예, 지난주 일평균 31톤이 반입이 됐고요. 전년 동기 33톤과 비교하면 좀 비슷한 물량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시세는 어떻습니까? 예, 시세는 지난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청피망 10kg 상품 기준으로 평균 38,000원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전년 동기로는 22,650원이었기 때문에 약 35%가 좀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반입량은 비슷했는데 가격이 오른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 출하 지역이 경남 진주에서 광주 지역으로 그 교체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 반입 물량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막바지 그 출하품과 신규 출하품과의 그 품위 격차가 좀 심하고요. 네. 또한 물량이 적고 좋은 품질의 광주 지역의 피망을 선호하다 보니까 물량 부족으로 지난주에 가격이 급등한 경우입니다. 피망이 또 잘 유통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재고 상황도 어떤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피망의 용도는 피자, 그다음에 중국집 요리, 단체 급식 등에 그 제한적으로 그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많은 재고를 갖고 영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고에는 재고 걱정이 좀 덜한 농산물입니다. 네. 네. 현재 피망 시세가 좋을 때 조금 많이 좀 출하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뭐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그 시세가 아무래도 좋은 시기다 보니까 일부 농가에서는 좀 욕심을 내서 선별을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출하 농가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출하를 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선별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소탐대실하지 않게끔 네.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철저한 선별 다시 한번 좀 강조해 주셨고요. 네. 피망의 가격과 동향까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소매가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깻잎 100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1,643원, 최고가는 3,085원, 최저가는 1,100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평균가 어제보다 7원 하락한 가격이고요. 청피망 100g 상품 기준 평균가는 922원, 최고가는 1,300원, 최저가는 500원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평균가 어제보다 2원 떨어진 가격이네요. 사과 호주 품종 10개 상품 기준으로도 보겠습니다. 평균가 24,799원, 최고가 3만 원, 최저가는 15,330원에 판매됐습니다. 자, 어제와 같은 가격을 기록했네요.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 알려드립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7,949원에 판매가 됐고요. 한우 불고기 4,264원이었습니다. 돼지 삼겹살은 2,003원에 판매됐고요. 돼지 목살 1,940원에 판매됐습니다.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이요 24절기 중에서 8번째 절기인 소만이라고 합니다. 네. 만물이 점차 생장에서 가득 찬다라는 의미로 여름이 시작되는 문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정말 오늘부터 이제 진짜 여름이 그렇습니다. 시작됐다는 네. 이야기인데요. 주 중반부터는요 날씨가 더 더워진대요. 네, 그렇습니다. 날씨가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거든요. 온도가 좀 들쭉날쭉하니까요. 건강 좀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사장님도 좀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내일 방송에서는요 무와 배 그리고 멜론에 대한 시세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민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 생방송 가락동 365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